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강의 내용을 아마 잘 들었을 겁니다. 제가 메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를 실천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옮기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후일 성공을 기약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와 더불어서 조금 방향을 틀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모든 실물 자산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미세하게 움직이는 가격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 월급만 오르지 않을 것 같고 다른 것은 전부 올라 있다는 것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다고 무심하게 생각했던 땅값의 오름폭을 알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놀랄 것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오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보통 언론이나 시중의 부동산 관련 책들을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2.5배 올랐다, 10배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이 내용을 단순하게 듣지 마십시오. 만약에 2.5배 올랐거나 10배 오른 것을 갖다가 만약에 하루를 환산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내가 잠을 자고 있더라도 얼마나 올랐는지를 아마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한 그야말로 자는 동안에도 땅값이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아마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개발 계획이라든가 지역 호재가 발표되면은 일시에 급등해서 그동안의 멈춤을 단번에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은 그 어떤 재테크보다 뛰어난 투자 종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하나의 의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할 걸 하고 투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늘 말합니다. 지금도 좋은 기회는 이전과 똑같이 많다고 말합니다. 단지 투자 수익이 예전처럼 크지 않지만은 적지도 않다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기회가 있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많은 대다수 분들은 역시 과거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그렇게 또 세월이 흐르면 또 그렇게 후회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전과 똑같은 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이 얼마나 오를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르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호재를 만나면은 가파르게 올라가죠. 자, 여기서 2019년도 9월 21일 날 국토교통위의 모 국회의원이 국토부 산하 6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평택의 장안동 일대의 땅을 가진 김 씨가 244억 원을 보상받았고요. 다음은 망우동에 땅을 가지고 있는 박 씨가 200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고양시 덕원지구의 땅을 소유한 소 씨가 197억 원을 보상받았고 4위는 광주의
벽진동 일대의 땅을 소유한 이 씨가 136억 원 거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확실히 큰 부자는 땅에서 나온다는 말 맞는 것 같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많이 받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았던 투자로 땅을 사서 모았던 큰 부자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모두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은 걱정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걱정이 뭐냐 하면은 보상받은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주변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돈이 토지에 장기로 묶어 놓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토지보다 더 좋은 투자 수단이 없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게으른 투자죠. 보상받은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주변 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작용한 토지는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주고 있죠. 또한 농어촌 특별세 역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4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면적 기준, 이 면적 기준이라는 것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종전의 농지의 3분의 2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면적 기준 또는 가액 기준, 이때 가액이라는 것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 가액이 종전 농지 양도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면적 기준이라든가 또는 가액 기준 중에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에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 농지를 경작한 기간과 새로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농지를 계속 경작한 기간을 합산한 경작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 감면을 적용해서 그 한도를 1억 원까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토지 투자는 양도소득세가 많아서 남는 것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수익이 생기면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수익이 한마디로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좋은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수익에 비해 많이 낸다면은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수익이 창출되기 전에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못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같죠. 좀 더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은 교통사고 무서워서 차 못 타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려를 통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작용을 통하는 방법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걱정하기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를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보다 투자가 먼저인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죠. 잘 아시겠지만 오마이뉴스의 신상호 기자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서울 명동과 잠실 일대에 보유한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25조 원 규모의 차익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롯데의 조사 대상은 서울의 명동과 잠실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라든가 서초동의 롯데 칠성 부지라든가 부산의 롯데호텔 등 5개 토지입니다. 롯데는 이들 토지를 총 1,871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시점은 69년도에서 89년도 사이였습니다. 이를 2018년 기준 이 토지들의 공시지가는 모두 11조 6,87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취득가액에 비해 62배가 급등한 것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롯데그룹이 5개의 토지의 추정 시세는 27조 4,491억 원입니다. 취득가액과 비교하면 무려 147배나 오른 것이죠. 토지 가격 급등에 따라 롯데그룹이 챙기는 소득 규모는 25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이때 종부세를 최고 세율로 적용했을 때에 1조 4천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큰 부자가 기업도 땅에서 나오는 것이죠. 물론 롯데가 땅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땅은 누구나 소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롯데는 잘 아시겠지만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또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아는 경북의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수조 원의 손실을 입었지만은 지금 또 롯데는 건재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이죠. 땅이 보험이나 버팀목이 된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화폐 증가율만큼 인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7%에서 8%만큼 화폐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10년 지나면 실물 자산 가격은 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화폐량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100세 시대를 기정사실화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노후 대책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964년도에 제곱미터당 토지의 평균 가격은 19원 60전이었습니다. 그런 가격이 2013년에는 제곱미터당 토지의 평균 가격이 58,325원으로서 약 3,000배가 올랐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낮은 소득과 저금리 때문에 저축만으로는 살기가 힘든 세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든든한 노후 대비는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말이죠.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잣돈이 생기면 먼저 토지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하기에는 더욱더 좋은 조건이 됩니다. 토지 투자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저희 강의를 1강에서부터 다시 들어보십시오. 토지 투자가 과연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일반 유튜브 강의와는 다르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직접 느끼고 본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능력을, 내공을 키워드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큰 투자는 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 드린 내용,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겨 들었다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토지 투자를 망설일 것입니까? 아울러서 그래도 토지 투자를 어렵다고 생각만 하고 그저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